팬덤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다. 팬과 팬덤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팬덤은 다른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같은 관심사, 함께, 그리고 행복입니다. 함께 즐길 때 행복해지고 함께 좋아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루덴스가 유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유희를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은 당시 초대형 호수부지에 건설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돈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재미거리, 놀거리, 유희가 필요했던 거죠. 이 귀족들이 같은 관심사로 같이 모여서 놀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콜로세움이 초대형 테마파크인 셈이죠. 그 거대한 광장에 모여서 함께 나눌 주제가 생기고 그것을 다 같이 즐깁니다. 이렇게 되면 전 도시에 어마어마한 팬덤이 만들어져요. 어쩌면 로마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팬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콜로세움이 이제는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해져서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디지털 문명이죠. 대표적으로 SNS. SNS가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대한 광장이 됩니다. 이건 팬덤에게 축복이에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한국 드라마 최초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국 전체에서 다 1등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모든 게임을 다 하고 자란 사람인데 이런 주제로 그런 게 가능해? 이유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맞아요. 넷플릭스가 강요 안 하죠. 광고도 없어요. 그런데 댓글이 달립니다. 이 드라마 본 사람 완전 꿀잼. 그리고 너튜브에 올라오고 인스타에 올라오고 계속 글들이 올라오게 돼요. 좋아요 개수가 늘어나고 친구들한테도 엄청나게 빠르게 번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들 궁금해 미칩니다. 456번 그게 뭐야? 깐부 그건 또 뭔데? 이러면서 결국 드라마 정주행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오징어 게임의 사진에다가 뭘 더 씌워서 새로운 걸 만들어 또 자기들끼리 퍼뜨리면서 또 즐거움을 재창출합니다. 이게 팬덤이에요. 팬덤은 SNS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 힘을 더욱 강력히 키우면서 엄청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한편 저자는 콘텐츠의 가격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팬층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조건이 붙은 무료 콘텐츠는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만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는 충성도 높은 팬을 만든다. 이 구절의 키워드는 무료입니다. 완전한 무료가 충성도 높은 팬덤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는 딱 반만 동의할게요. 왜냐?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나훈아 노래가 듣고 싶어요. 너튜브 검색해서 바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붙어요? 광고. 막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 광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무료라는 단어 때문에 반만 동의한 겁니다. 광고 붙어도 보겠다. 실제로 광고라는 조건이 붙은 플랫폼에서도 충성도 높은 팬덤을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베이비샤크. 전 세계 너튜브 조회수 1위예요. 94억 뷰가 넘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 안 되는데 94억. 어른들은 들으면 이건 더 못 듣겠어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눌러서 만든 조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북미로 넘어가면서 진짜 글로벌 넘버원이 된 겁니다. 근데 경쟁 회사가 누구냐?
애기들이 좋아하고 동물 캐릭터가 나오는 뮤직비디오, 그럼 딱 떠오르는 회사 하나 있죠. 디즈니입니다. 이 엄청난 디즈니가 이 상황에서 엄청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너튜브 1위가 베이비샤크라고? Where is it from? 코리아, 파주.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왕구도 디즈니가 아니라 베이비샤크였습니다. 미국의 쥐, 일본의 고양이 같은 해외 캐릭터들을 부러워했던 우리가 미국 본토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 그걸 애기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K푸드 난리예요. 김이다, 또 뭐 김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해외 유튜버 사이에서는 직접 설탕 녹여서 달고나 만들고 뽑기 하는 영상들이 유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징어 게임 보고 외국인들이 이 배우들이 했던 달고나 뽑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아, 이것도 해보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한테 좀비의 위대한 종주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시대 배경으로 좀비의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었죠. 킹덤. 그 킹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람들이 주목했던 게 바로 모자. 야, 쟤네들은 무슨 모자가 저렇게 멋있냐. 그런데 저거 이름이 뭐야? 갓. 오마이갓. 이름도 갓이네. 이러면서 막 갓을 사는 거예요. 한동안 아마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갓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K-팬덤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요, 그냥 아무런 호의적인 생각이 없었다면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양한 컨텐츠, K-팝, 웹툰 뭐 이런 걸 통해서 I love Korea 그런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으니까 한국 거랑 뭐든 좋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줄 강력한 힘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옷을 입고 누구를 팔로우하는지가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유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광고에 의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인별 프로그램이나 너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로 브랜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설명의 예시로 운동화를 이야기합니다. 조던 운동화 아시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 사례는 사과 회사 이어폰일 겁니다. 아니, 저 콩나물처럼 쭉 나온 것 같은 이어폰을 왜 32만 9천 원에 팔아? 아니, 저 팔릴까? 근데 줄을 서면서 사요.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32만 9천 원,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콩나물을 귀에 꼽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와요. 콩나물을 귀에 꽂은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사과사의 패밀리, 격이 있네 라고 바라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번 너 그거 샀니? 봤어? 막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워치도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괜히 저도 그래요. 막 요즘 이런 거 안 하냐? 요새 건강 체크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지. 뭐 이것저것 기능이 많아졌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팔에 낀 것 그 자체라는 거죠.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클래스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내가 어떤 클래스의 세계를 즐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팬덤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사과 기업의 충성 고객이 7억 명이 넘습니다. 최근 브랜드 충성도 조사를 했더니요. 사용자 중 90% 이상이 전 계속 이 회사 물건을 사겠어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팬덤이죠. 팬덤 경제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은요. 올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야, 드디어 하나 나오는구나. 어느 회사하고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 CEO 팀 쿡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를 시작하겠다. 뭐냐?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평등과 정의 프로젝트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올해 우선 1억 달러, 1,100억을 투자해서 디트로이트에 유색 인종을 위한 IT 스쿨을 짓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IT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걸 기업이 해. 우리가 보면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좋죠? 느낌적인 느낌 괜찮죠? 여러분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걸 사면 그 돈이 결국은 휴머니티를, 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팬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팬덤이 되려고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회사의 웹사이트나 광고에서 종종 비인간화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선도 기업인 이 회사는 차세대를 위한 비용 효율적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고성능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적 솔루션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글은 아무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그저 로봇이 쓴 것 같다. 방금 제가 읽은 구절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냥 개념이 모호하죠. 소비자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는 온갖 단어들을 다 넣어서 기술만 강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만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일침을 가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 의견에 대찬성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심장을 울리는 기술, 인간의 마음을 울리는 기술, 휴머니티를 봐야 됩니다. 휴머니티 가득한 기업,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ESG라고 그러죠. E,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 이게 바로 팬덤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우리 매출 올리고 이익을 크게 높여서 주주이익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런데 환경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할 거예요. 이러면 그 제품 사겠습니까? 요새는 그거에 정말 민감해졌죠. 그러니 그런 기업 안 됩니다. 또 비도덕적으로 낙인 찍힌 기업, 갑질하는 기업, 비인간적인 기업 등 휴머니티가 없다고 하는 기업들은 고객의 등을 돌리게 하고요. 정말 엄청난 매출을 깎아먹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디지털 문명 시대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휴머니티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 팬덤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게 ESG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에 해당됩니다. 기업은 직원들이 회사의 열성적인 팬이 되어 팬덤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세계와 공유하기를 원한다. 회사 로고가 찍힌 셔츠를 입게 하거나 회식하는 등의 조직 문화는 진정한 열정을 만들어내기에 부족하다. 이런 인위적인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말 공감되시죠? 이 구절에 요즘 회사에서 직원 팬덤 만들기가 왜 어려운지 다 드러났습니다. 단체로 회사 로고 찍힌 옷 입고 가는 워크샵, 여러분 그거 SNS에서 올리면 관행으로 여겨졌던 회식 문화, 야 집에 가지 마 뭐 이거 이제 없어졌죠. 우리가 관행처럼 여겨왔던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질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요즘 회사원들끼리 비밀리에 대화하는 전 세계 최고의 뒷담화 인기 앱이 있어요. 거기 온갖 글이 다 올라옵니다. 회사 단톡방에 40대 부장님이 올린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리고 우리 부장 완전 꼰대 이러는 식이죠. 그러면 그 회사를 다니지 않는 앱 사용자들은 저 회사 왜 저래? 저거 아니네. 직원 팬덤은커녕 안티를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좋아해. 그럼 와 우리 부장님 대박. 기프티콘 쏴주심. 이것도 아시네. 막 이러면서 올려. 그러면 좋은 기운. 그게 이 회사를 충만하게 하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팬덤 경제에서 선한 영향력은 팬덤을 강화하는 반면 나쁜 영향력은 강력했던 팬덤까지도 순식간에 무너뜨리곤 합니다.
최근 한동안 끊이지 않던 일진 논란 때문에 막 대세로 막 뜨던 연예인이 작품 하차하고 무대에서 사라지고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스포츠 스타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아주 비일비재해졌어요. 한편에서는 야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신대륙은 지워지지 않는 문명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기준, 잣대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기대감이 엄청 높아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공감하는 그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인성이 가장 강력한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를 보면요. 인간 감정에 대한 단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꿀꿀하다, 찜찜하다, 찝찝하다, 깨림칙하다. 오, 되게 다 비슷한데 여러분 뭔지 조금씩 다른 거 다 아시죠? 요즘 애들은요. 신조어도 그렇게 만듭니다. 네, 냉, 넵, 네, 네. 야, 한 단어 갖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이 표현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건요. 한편으로는 좋은 배려도 많이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되게 아프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욕도 그렇게 많은 겁니다. 악플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익명성이 있다고 해서 악플을 마음대로 달아. 그런 순간 사실 이게 버릇처럼 멈추기 어려워지고요. 자기의 자산을 계속 까먹는 행위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좋게 표현하는 버릇을 하면 휴머니티란 자산이 점점 생겨 착한 마음을 잘 쌓아두면 언젠가 큰 빛을 보게 됩니다.